안녕하세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과 2급 독학과 기출로 50대도 합격, 당장 시작하세요. 에피소드 4번째 합격 후기, 공부 요령 등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비자 전문 상담사 기출 무료 제공이라는 네이버 카페의 매니저 한우리입니다. 2020년에 2급을, 2021년에 1급을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다량의 기출 자료와 시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주제는 합격 후기와 공부 요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편인 3번째 편에 따라 책을 구입하고 자료를 공유받으셨으면 이제 합격 후기를 보고 힘내시고 공부 요령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네이버 카페에서는 새내기 자기소개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께는 응시하시는 급수의 역대 필기 기출 자료를 네이버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2급 필기 기출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총 4년간 총 10회분이고 2022년 자료는 시중에 판매되는 책에는 없는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1급 필기 기출은 2021년, 2020년, 2019년 총 3년간 3회분이고 모두가 시중에 없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급과 1급을 생동차로 합격한 후기.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공교롭게도 1급 실기 발표 날이 이브 날 아침 시간대라 조용한 사무실에서 발표 시간을 기다려 9시 땡 하자마자 꽝 클릭하는 순간 합격. 혹시나 수험 번호를 확인해 봐도 합격. 이게 꿈이냐 실화냐? 혼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나만의 폭발하는 카타르시스가 간신히 속으로 눌려 얍 같은 소리도 삐져나왔다. 그리곤 한동안 붕 떤 마음으로 있다가 현실로 돌아와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알 길이 없는 동료들이 좀비들 같이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영화에서 나만 살아 움직이고 있고 온 세상은 딱 멈춘 것 같은 그런 장면처럼. 대단한 시험은 아니지만 고생하고 합격을 하고 느끼는 성취감, 쾌감. 불합격이면 1년의 공부가 허사가 되고 재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해방과 안도감. 만감이 교차했다. 가족과 형제들 단톡방에 합격 소식을 전했고 퇴근 후 집에서 예정된 조촐한 가족 파티를 했다. 역대 크리스마스 이브 중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2급을 거쳐 1급까지 2년간 집과 스터디 카페와 전철안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한순간 쓱 지나갔다. 2021년 1급 실기 총 35명에 응시하여 6명이 합격률이 17%, 전국에 총 6명이 합격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명이라니. 후덜덜 기존의 시험에서는 52%, 38%의 높은 합격률이었는데 내 시험 합격률은 최강 17%였다니. 또 대한민국에 210명밖에 없는 합격자. 이 자격증의 희소가치는 대단하다. 2급 합격 때는 그냥 속으로 되네 정도였으나 1급은 성취감의 클래스가 달랐다. 졸업한 지 30년이 넘어 비전공자로서 늦은 나이에 독학으로 대학생 때도 안 하던 공부를 51세 나이에 새로 시작했고 결과가 합격이라니. 요즘은 독학 가능한 공부 환경이다. 유튜브, 카페, 블로그, SNS가 발달해서 공부가 많이 쉬워진 면이 있다. 시공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공부하는 공간이 열려 있어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독학으로 합격 가능하다. 지금 바로 도전 결심만 있다면 어느새 합격증이 내 손안에 있게 된다. 공부 요령. 공부 요령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각자 환경과 성향이 모두 다르니 참고용으로 활용해보자. 이미 도전을 결심했다면 각자의 여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 답이다. 첫째, 기출로 합격. 자격증 공부의 갑은 족보이다. 역대 실기시험 문항의 70% 가까이가 기출에서 출제되었다. 극단적으로 기출만 공부해서 초단기 합격한 사례들도 있었다. 나는 선배들이 축적해온 족보, 기출을 수집하였다. 자격증 공부는 자료 준비가 공부의 반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출 자료를 최소 5회 독하고 스스로 시험장과 유사한 공간과 시간에서 모의 시험을 계속 돌렸다. 직접 쓰면서 손이 아플 정도로 기출이 곧 합격이다. 둘째, 아무리 좋은 족보를 가지고 있어도 공부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직장인들은 짬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찾은 묘안. 출퇴근 전철에서 공부이다. 출퇴근 시간만큼 반복되는 완전하게 주어지는 나만의 시간은 많지 않다. 출퇴근이 최고. 이 시간이 제일 주요했던 것 같다. 꾸준하게 매일 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전철에서 졸거나 유튜브 보거나 하지 않고 공부하기. 이론서나 지루한 내용보다 문제풀이가 집중하기 훨씬 좋았다. 정말 전철 공부는 강추한다. 서서 눈과 입으로 읽고 앉으면 자료 들고 있기도 편하고 쓸 수도 있어서 이른 출근이나 늦은 퇴근도 해본 적도 있다. 셋째, 꾸준하게. 처음에는 몇 시간씩 몰아서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많다. 바쁜 직장일과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공부하기 정말 어렵다. 그러나 퇴근 후 녹초가 되어도 하루에 한 페이지는 본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하루도 건너뛰지 않도록 페이스를 유지한다. 공부나 운동은 루틴이다. 만약 하루를 쉬면 이틀 사흘은 금방이고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회사나 집에 일정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공부 분량을 쳐내는 모습이 필요하다. 계속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쌓여 있게 된다. 넷째, 평일 공부량만으로는 합격이 힘들다. 부족한 공부량은 주말과 휴일 특히 연휴에 집중적으로 진도를 빼야 된다. 주말 하루 8시간 정도씩 새벽에 시작해서 일찍 끝낸다. 그 나머지 시간대는 집안일, 운동, 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험으로는 방해하는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긴다. 가족들이 다들 자고 있거나 방해받지 않을 시간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산변 공부. 장소와 시간과 사람 산변으로 새롭게 또 이어가기. 공부하다 보면 몇 번의 어려운 위기가 온다. 새롭게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집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전철에서 한 번씩 분위기 전환도 하고 지나쳐가는 익명의 고딩, 대딩, 직딩에 공부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낸다. 또 하나 아빠가 공부하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나도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 시국, 코로나와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 등으로 전 국민 자격증 공부 열풍이 있었다. 어차피 주어진 비자발적인 고립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었다. 합격 후 나의 결심. 카페를 만들어 자료 공유하기. 여러 카페와 블로그에서 기출 자료를 나눔해주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던 딱 그 즈음 내가 자격증을 땄었다. 열심히 만든 자료를 버리기 아까워 공유하기 시작했고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기출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기출 공유 시스템을 고안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합격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힘 닿는 대로 계속 함께 나누겠다. 이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께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을 하겠다라고 결심했다. 소비자 전문 상담사 자격증 취득은 상당히 까다롭다. 오래된 자격증이지만 다른 자격증과는 달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탓도 있어서 그렇다. 자료와 정보는 부족하고 심지어 1급은 교재조차도 없다. 인터넷 강의는 거의 없고 몇 안 되는 인강도 그냥 책 읽어주는 수준이다. 그래서 무수한 탐색과 키워드 검색, 상호 자료 공유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보기 쉽게 타이핑을 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소비자 전문 상담사 시험의 특징을 알아보자. 첫 번째, 필기. 필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다. 기출 3에서 5의 도구로 가능하고 기출부터 먼저 공부하고 이론서는 나중에 실기부터 먼저 필기는 나중에 필기 20%, 실기 80% 정도로 일정과 공부 시간을 안배한다.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라 기존 기출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기출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서 공부가 쉽다. 국가자격시험인 소비자 전문 상담사 필기는 사지선다인데 비해 전문 자격시험인 사회복지사나 공인중개사는 오지선다이다. 오지선다는 보기가 한 개 더 있는데도 많이 어렵다. 머피의 법칙처럼 5개 중 3개는 골라내는데 꼭 2개가 남아서 헷갈린다. 우리 시험이 사지선다인 것이 다행이다. 두 번째, 실기는 차원이 다르다. 극강의 난이도다. 외워서 적는 주관식 시험이라서 부담이 된다. 읽어서 이해도 힘든데 외워서 적는다고 하니 특히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합격률이 유난히 낮다. 최근 3년간 접수자 수를 분모로 하는 접수자 기준 합격률이 2급은 35%, 1급은 21%로 후덜덜하다. 실기는 유독 해마다 합격률 또는 난이도가 출렁출렁한다. 때를 잘못 만나면 바닥 수준 17%, 11%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에겐 기출이 있다. 기출 만세 기출 5회에서 7회 도구로 합격 가능하다. 정말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
기출 출제 빈도와 1급 시험에 2급이 출제되는 빈도.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는 기출이 엄청 중요하다. 왜? 기출의 목을 매는 것일까? 두 가지 분석 자료로 확인해보자. 먼저, 1급과 2급 시험에서 기출이 얼마나 출제될까? 기출이 출제되는 정도, 구성비를 보자. 1급 실기는 최근 5개년 평균 79%의 기출 구성비를 보여준다. 2급 실기는 최근 3개년 평균 69%의 기출 구성비를 보여준다. 정도의 기출 구성비가 79%에서 69%이면 기출만 공부해도 합격선인 60점은 합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 자료는 역대 시험 친 분들이 보고 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된 자료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문을 쓰려는 게 아니고 합격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1급 실기 시험에서 2급 실기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는데 평균 3개 문항이고 16% 정도의 비중이다. 추가적으로 1급과 2급에 공통으로 출제된 것도 평균 4분항 21% 정도 된다. 따라서 1급 실기 시험을 볼 때 2급 실기 기출도 병행해야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꼭 참고로 2급 실기 채점에서는 점수를 조금 더 잘 주는 것 같고 1급 채점에서는 채점위원들이 많이 까다롭게 주는 것 같다. 최고 단계 1급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어서일까? 시험 일정 및 계획하기. 통상 다음 연도 시험 일정은 큐넷 사이트에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공지된다. 우리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국가 자격 시험이고 정기기사 시험에 속한다. 이 분류가 처음에는 조금 헷갈린다. 다른 시험 즉 전문 자격 시험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된다.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손해평가서 등은 전문 자격 시험이고 큐넷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험 관리를 한다. 전문 자격 시험은 시험 문항 출제를 큐넷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림을 보면 접수, 시험, 합격 발표 일정을 알 수 있다. 1년에 총 3회차의 시험이 있다. 예전에는 총 4회차 시험이 있었는데 줄었다. 1회와 2회는 2급이고 3회는 1급을 본다. 필기. 필기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방식이 바뀌었다. 종이 시험에서 컴퓨터로 보는 CBT로 바뀌었다. 컴퓨터에서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 실기는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가끔 카페 새내기들로 받는 질문 중에 1급으로 직행해도 되느냐? 아님 2급을 거쳐 1급으로 순차적으로 봐야 하나? 라는 질문이 있다. 상담 경력들이 보통은 3년 이상 되니 1급 직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2급만 따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질문에 해당되는 분들도 제법 있다. 권장하는 것은 2급을 거쳐 1급을 동차로 응시하는 것이다. 두 개를 동차 합격하거나 둘 중 한 개라도 합격하는 전략이다. 1회, 2회와 3회와는 약 2달간 텀이 있어 같이 공부해도 된다. 또 2급과 1급이 서로 계열성이 있어서 도움된다. 우리 공부 내용 중에 나오는 계열성이 있어서 도움된다. 그래서인지 1급 필기시험 합격률은 2급보다 현저히 높게 나온다. 상식적으로는 2급 필기보다 1급 필기 합격률이 높은 게 정상인데 2급을 거쳐서 공부가 누적되어 1급 시험 합격률도 높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냉혹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은 1급만으로 직행할 경우 1년에 1번 시험이라 오래 기다려야 하고 아차 잘못되어 시험을 못 보게 되거나 불합격되면 노력한 1년의 시간이 순삭되고 빈손이 되는 셈이다. 이 시험의 처음이기에 시험의 포맷이 어떤지 경험해보지 않아서 생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치로 보면 역대 누적 합격자 수를 보면 2급은 4,197명이고 1급은 224명이다. 1급은 대한민국 전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224명만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만큼 어렵다. 빈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는 게 필요하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가볍게 보면 된다. 자격증 공부계의 명언들을 소개한다. 짬바에서 나오는 촌철살인이다. 첫째, 자료 수집이 공부의 반. 지름길도 있는데 여기저기 헤매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다. 자격증은 한마디로 기출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출 자료를 공부하기 쉽게 스프링노트 필요하면 분철로 준비하면 편리하다. 둘째, 시험은 기출로 조지자. 이해하든 못하든 전체 기출을 빠르게 1회독, 2회독, 5회독 계속하시라. 첫 번째 명언과 일맥상통한다. 기출이라는 ICV 미사일 최강의 무기를 받았으니 이제 열공만 하면 합격 가능하다. 셋째, 자격증 먼저, 학문은 나중에.
요령이는 공부 필요한 점수만 효율적으로 받는 공부를 말한다. 근본 원리가 뭔지, 세부적으로 뭔지, 이유가 뭐지? 모두 필요 없다. 물론 알면 더 이해가 쉽기는 하겠지만 학문을 할 시간도 필요도 없다. 정말 학문을 하고 싶다면 자격증 먼저 따고 나중에 학문을 하시라. 넷째, 59점은 0점, 60점은 100점. 합격, 불합격.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적은 점수차로 떨어져서 많이 아쉬워한다. 그때 조금만 더 공부할 거란다. 중의적으로 90점, 80점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60점 이상만 받으면 같은 합격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 공부량은 합격의 근원이다.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합격증이 된다. 만고의 진리이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는 새내기 자기소개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께는 응시하시는 급수의 역대 필기 기출 자료를 네이버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자료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